네, D-10 빛의 선거 막판 판세와 대응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세와 기조입니다. 1, 2위 간 격차가 좁혀질 것입니다. 결국 국민 후보 이재명과 내란 후보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 내의 박빙 승부냐, 안정적 정권 교체냐가 막판 집중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보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상승하고 이준석 후보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정적 승리의 막판 3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란 극복의 초심을 견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된 선거운동입니다. 세 번째, 간절한 투표 참여입니다. 내란 극복의 기조와 초심을 견지하고 절제된 선거운동을 하고 간절한 투표 참여를 하는 이 세 가지가 안정적 승리의 막판 3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각별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동팀 이외의 율동을 절제하는 등 간절 경청 모드로 선거 막판의 집중력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1, 2차 방송 토론 평가와 그에 기초해서 구여권 후보들에 대해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여권 후보들의 적반하장 네거티브로 비전 경쟁이 왜곡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법카 남용과 소형 헬기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문수 후보의 내로남불 네거티브가 유감입니다.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전광훈식 정치 철학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죄 실패와 면죄부 발급 및 사면의 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최대 결격 사유는 반헌법적인 뉴라이트 매국 사관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과 우리 선열들의 일제시대 국적에 관련한 광복회의 질의에 묵묵부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의 국적이 중국이었고 일제 시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입장은 국제법과 일본의 당시 법률 그리고 사실에 배치되는 반지성적인 매국 사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헌법 정신과 부합할 수 없는 원천적인 대통령 무자격자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일제시기 국적 문제에 대한 광복회의 질문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제기한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대한민국 광복회가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과정에서 스스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개장사의 책임에 대한 일체의 반성이 없는 무반성 후보임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법적 정치적 관련 책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진짜 꾀주머니는 명태균이라는 명태균 아바타 설과
결국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연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단일화 야합설에 대한 선명한 국민적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TV토론 과정에 기초해서 2가지 2대 질문을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하니 공개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명태균 이준석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멘토 멘티 관계입니까? 공생 공조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야밤에 삽질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삽질 페이스북 관계입니까? 징계 구명 협조를 의논하고 단일화 관련 통화를 최근에 난데없이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명 관계의 본질과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난데없이 특별한 관계도 없다면서 이 중요한 때 통화가 됐습니까? 왜 통화했습니까? 명태균 멘토로 추정될 수 있는 명태균 씨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일화입니까? 독자 완주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간의 순간순간 말 바꾸기 전력은 이 후보의 최근 단일화 불가 발언을 못 믿게 만드는 합리적 이유입니다. 국민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부인했던 이낙연과의 합당을 오후에 결행하고 11일 후에 철회했던 전력, 송영길 대표와 합의했던 전국민 지원금을 100분 만에 번복했던 전력, 국고 보조금 불사용을 약속하고 근 2억을 사용했던 전력에 비추어 이번 단일화 불가 발언도 실은 몸값 올리기 전술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국민을 믿게 만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 언젠가 보수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않고 이번 대선 또는 다음 대선에 승리하거나 후보라도 될 수 있는 합리적 길은 무엇입니까? 이준석 후보를 애정하는 분들을 위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결국 말로는 제3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본심은 보수 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힘 회기가 이준석의 길 아닙니까? 혹시 이름만 개혁신당으로 바꾸는 보수 재통합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국민의힘의 여러 제안과 함께 오갔던 것은 아닙니까? 한동훈, 안철수 등 국힘 내의 비주류와의 당권 경쟁을 위해 김문수, 권성동 등 내란 옹호 세력과 앞으로도 결코 연합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선언을 오늘 할 수 있는가? 젊은 후보답게 명쾌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오늘 선거 막판 판세, TV토론 등등의 기초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 포함해서 또 다른 내용도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성함과 소속 밝혀주세요. 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와 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경계하는 것으로도 들리는데요. 최근 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혹은 당혹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내심 99% 싱크로율로 단일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던 말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본인들과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들의 승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준석 후보의 내심 99%와 김문수 후보 및 국민의힘의 100% 동기가 합쳐서 시도되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결국 그 합친 표는 지금 양자의 단순 산술 합산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제가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시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문수 후보는 지금보다 조금 상승한 2위가 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 3위가 될 것이고, 만약 두 분이 합친다면 두 분의 산술 합산보다 분명하게 떨어진 그 이유는 내란 옹호냐 아니냐에 대한 양 지지층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만약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야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는 그 결과는 분명히 단순 합산보다 떨어질 것이다. 지금 단순 합산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인데 단순 합산을 한 것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젊은 후보로서의 일정한 기대와 또 한국 보수 정치의 건전한 재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거는 꼭 승패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올바른 재편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명료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그 결과는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참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일화는 시도될 것이다. 성사될 수도 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사되든 실패되든 양자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측을 했던 가운데 가령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본인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른바 노코멘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을 했을 때 결국은 사퇴할 것이고 출마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꽤 오래전부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같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예측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도되고 성사될 경우에는 합산 지지율보다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실제로는 끊임없이 시도를 고민하다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 비법조인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 아니라고 이제 섣부른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당내에 자중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비법조인 대법관 증언법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은 헌재법 발의된 거 포함해서 서울개혁 법안 자체에 모두 다 신증을 기하자는 건지, 만약에 그리고 발의 전에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재명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 실제 말씀하신 워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해당 기사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대법관 증언 등 사법부의 개혁 문제는 이번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의 국민을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법적인
어떤 결정 때문에 이루어진 광범한 국민적인 비판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또는 그 각각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또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 요구는 광범한 국민적 요구로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정하고 있고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지점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또 현재가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 하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안의 통과라든가 또는 일정한 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국민의 뜻을 확실하게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자 하는 당내의 일반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대법관 증원시 구성의 비법조인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혹 비법조인 포함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법안도 그 또한 그분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은 정리된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감의 폭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 비법조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논의를 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략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범한 사법적 개혁이 요구가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위에 신중하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당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고 현재는 선거일이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어떤 단일화된 당론으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고 그냥 예측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후보께서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선거운동 외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시거나 일일이 보고를 듣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후보께서도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어제 갤럽도 그렇고 오늘 리얼미터도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9%포인트 정도 나와서 좁혀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 당내에서는 보수 과표집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인 분석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보시는지 생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이 선거가 본선거가 시작될 때 판세 분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일관되게 후보의 경쟁력에 의한 후보 격차 차이보다 좁혀질 것이고 가장 좁혀질 경우에 정당 지지도 차이만큼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최종 결과는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 차이와 그것은 아마 매체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선거법상 여론조사에 관해 언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략 20% 전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과 보통 통상 정당 지지율 격차라고 하는 그거는 매체마다 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좁은 몇 프로의 차이 중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완만한 좁혀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보수 과표집이냐 뭐냐 하는 기술적인 분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미 예측되었던 바이고 그건 한국 선거의 속성상 대단히 예측되었던 경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그러한 통상적 정당 지지율로 수렴된다는 근거 외에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 중대한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서 내란 심판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대략 국민의 상당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격차와 정당 격차 사이로 좁혀지고 있는 하나의 추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가 존재하기는 하나 사실상 양자 대결로 진행되어질 그러한 흐름,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의 큰 도도한 흐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좁혀지지만 그러나 그 큰 흐름을 어떤 잔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우리가 머리를 차분하게 식히고 본다면 9% 10%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역으로 과거와 같았으면 9% 10%라는 넘지 못할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내란 세력이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전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변수는 딱 하나, 내란 극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실제 그것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아니냐만 남아있다. 내가 안 나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심은 언제든지 이 내란의 지속과 윤석열의 사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 일반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 일반과 함께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나가주시면 이번 내란은 진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떠한 야합도 그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김대남 영입, KBS 김청윤 기자입니다. 김대남 영입 관련해서 좀 문책을 지시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보수 인사 영입 관련해서 좀 문턱이 뭐 이렇게 철저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이후로 좀 문턱이나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보수 인사 영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조금 명망성 있는 보수 인사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러저러한 경로로 추천돼서 제가 마지막에 접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급으로 참여했던 분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일정한 상당수의 보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저는 지금 우리 당에 참여한 보수 출신의 인사들이 이제는 개별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그룹으로 존재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수 정치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입장이 곧 표명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김대남 씨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개별적 합류가 아니라 상당한 선대위 자체에서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상당한 폭과 속도로 지금 결합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남 씨의 경우는 그 1단계가 아닌 2단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의 결합으로 보수 인사들이 합류했던 1단계, 적어도 선대위원장급 정도로 합류를 했던 그런 1단계가 지나면서 중앙에서 체크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인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대위의 문을 두드리고 결합을 요청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물론이고 중앙선대위의 지도부조차도 어떤 분들이 과거에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는지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행, 그리고 총괄 상임본부장인 윤호중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모든 보수 출신 인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두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논의가 진전되고 특히나 본인들 스스로 영입이 아니라 그냥 합류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입, 다른 분들은 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예를 갖춰서 영입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도 예를 갖춰서 직은 안 드렸지만 들어와서 회의에 오셔도 옷을 입혀드리는 이런 절차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입당원서를 내는 경우는 다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입당원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입당원서 제출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혼선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발적 합류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 거르기로 했는데 미처 거르지 못한 그러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혼선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착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잘못됐다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자발적으로 입당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중앙에 전달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모든 케이스가 중앙에서 보고되고 걸러지는 평상시기에 일반적인 주요 인사의 복당 절차 또는 영입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실제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를 갖춰서 영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상당수가 자발적 입당을 다수가 해버리는 단계에 들어서서 중앙선대위도 지금 예를 들어 임명장 발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과거의 당적과 그다음에 프로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존재하고 원한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김대남 씨의 경우도 제가 그렇게 참여해서 무슨 본부장이 되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면 제가 비교적 지금 이 상황에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아마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중앙에 보고되고 취합됐을 텐데, 취합되기 전에 그것이 영입이라고 오보가 나간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입당 내지 합류였습니다. 영입이라는 오보가 나오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확인 과정이 있었고, 영입이라면 잘못됐으니 문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후보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책하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대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그 의사 파악과 경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본인이 다시 입장을 바꿔서 그 길을 다시 바꾸시기로 했다는 것을 저희가 뒤에 인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옮겨야 돼서 한 말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YTN 이준혁 기자입니다. 아까 연남 현상에서 무슨 김종민 의원님 그 복당이 추진되다가 이제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출신의 이석현 전 의장님은 또 그 지지 선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제 탈당파들에 대한 합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둘째, 이석현 전 의원님의 경우는 본인이 새미래민주당인가요? 새미래민주당에 대해서 탈당을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입당을 다시 저희 당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가. 아마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탈당과 자발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것으로 그냥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대위의 결합 여부를 논하기 전에 그 부분은 탈당했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탈당했던 현역 의원이 복당하는 것에 준하는 관련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당원 당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복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조금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추진한 바 없고 중단된 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기사에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